저는 2분기에 3분기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 꺾이는 게 멈추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꽤 높다고 봐요. 그리고 마켓도 지금 35%가 페드가 더 이상 못 내린다 해서 다시 올린다에 가 있어요. 그게 걱정스럽게 저도 봐서 저도 언젠가 next 2 years, 2년, 3년 안에 6% 볼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다음 6개월에는 4.75, 5.25까지도 가능하다. 네. 하지만 그렇게 쫙쫙 너무 짧은 시간,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이에요. 가면은 한번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댄하입니다. 2025년 작년에 이어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는 과연 계속될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글로벌 마켓과 여러 자산군을 커버하시는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윤재성 CIO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재성 CIO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CIO님의 이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그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어떤 핵심 원칙들, key principles, 그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macro asset allocator라서 그 geography, 어느 나라 투자를 하냐, 미국의 large, 큰 주식, 중간 주식, 작은 주식, 뭐 투자하냐, value growth, value가 뭐 financial, industrial, utility 아니면 tech 뭐 이런 쪽 투자하냐, 뭐 이런 결정을 하고 한번 그 결정이 끝나면은 그 분야의 투자가들한테 돈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은 저는 그 macro view를 보고 경제를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첫째, 둘째 valuation 가격을 보고. 근데 요새는 뭐 macro asset allocator 힘들어요. 왜냐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계속 쓰다 보니까 경제 흐름도 좀 길어지고 바뀌고 네. valuation도 상관이 없어진 게 지금 95년, 99년도 같이 지금 글로벌 리테일 전 세계의 개미분들 네네. 다 미국의 택만 사요. 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price to earnings, price to book, price의 earnings에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book은 book value 이렇게 보면은 너무 비싸요. historically 역사상 제일 비싸요. 상관없어. 네네. 그래도 12월 달에 market correction이 살짝 왔을 때 글로벌 리테일 인베스터 분들이 다 빅텍만 사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빅텍이 제일 좋지 않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프로세스에 힘들어요. 네네. 그 미국 그 주식시장을 보기에 앞서서 네. 방금 말씀하실 때 미국 경제 이 사이클이 좀 길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Right. 그게 약간 이렇게 퍼머넨트하게 바뀐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어떤 미국 그 정부의 이런 스pen딩 사이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왜냐면 퍼머넨트하게 길어졌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의 서비스 이코노미의 맞아요. 비중이 커지고 하면서 시클리컬리티가 떨어지고 맞아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 더 길어진 이코노미가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건 또 맞는 포인트인 게 이게 참 신기한 게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는데 페드가 이자를 올리면은 경제가 힘들어져서 꺾이는데 이번 사이클은 보면은 참 신기하게 그 컨슈머들은 모르게지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자를 올리면 회사들은 돈 빌려서 growth expansion 뭐 공장 짓고 뭐 이러면 돈 빌려야 되는데 돈 빌리는 게 비싸져서 힘든데 요번 사이클은 코비드가 진짜 참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낸 게 저도 포함해서 리파이를 그때 했든 집을 샀든 전 둘 다 했어요. 2%, 2.5%, 모르게 두 개가 하나는 2%, 하나는 2.5%예요. 락인. 그러면은 이사도 못 가고 투자한 것도 못 팔고 딱 묶여 있어요. 왜냐면 너무 싸. 네. 그래서 그 돈을 지금은 돈 벌면은 은행에다 넣어갖고 이자 세금 다 내고도 돈을 벌어요. 그 정도로 쉽고 회사들도 코비드 때 겁먹어서 그 이자가 낮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어요. 네. 택 포함해서 필요 없는 돈을 빌린 거야. 그래서 지금 페드가 이자를 올리면서 누가 타격을 받았냐 보면은 진짜 가난한
그 선순위 아니야 변동성 모르게지. 그건 진짜 가난한 몇 분, 네네. 픽스드 못 사고 뭐 이런 분. 회사들도 중소기업들 그 크레딧 레이팅이 안 좋아서 변동으로 빌릴 수밖에 없어요. 변동은 좀 크레딧이 안 좋은 리테일 컨슈머들이나 회사들이 빌리는 거예요.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도 좀 위험하니까 변동 이자를 빌리는 네. 그런 그 섹터들이 타격을 받아서 그런 섹터들은 리세션을 겪었어요. 네. 근데 미국의 경제는 그 타격을 전혀 그래서 페드가 이자를 올리고 내릴 때 그렇게 큰 타격도 안 받아갖고 이 경제가 바뀌었냐? 바뀐 건 아니죠. 그냥 좀 더 길어진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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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전망, 시장 전망, 미국 주식 시장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금년에는 American exceptionalism이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중국 때문에 인도가 좀 좋아졌고 유럽은 독일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프랑스도 안 좋아갖고 유럽도 안 좋고 중국은 중국대로 안 좋고 한국도 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 라틴 아메리카도 문제가 있어.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드디어 정신 차려서 좀 좋아졌어요. 네. 근데 하여튼 이머징 마켓도 이렇게 broadly 안 좋고 그러면은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미국밖에 볼 만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그래도 2, 3년 괜찮을 것 같아. 네. 스트럭처럴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미국밖에 투자할 데가 없어. 하지만 그거를 벌써 다 돈이 들어왔어요. 미국에. 네네. 미국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Price to earnings, price to book 계산해 보면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금년에는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미국 주식이 계속 막 가냐? 저는 안 믿어요. 네. 근데 이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은 그 제일 신기한 게 미국의 strategist 막 15명 이렇게 쫙 리스트를 작년 1월에 forecast 보면은 average가 2% 뜬다 그러고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anyway. 네. 그리고 다 중간에서 막 끌려 올라갔어. 네. 금년 들어오면은 거꾸로요. strategist average를 보면은 8%, 15%막 이렇게 뜬다 그래. 주식이. 그래서 나는 참 신기하다. 작년에 솔직히 막 내가 맞았어 하는 사람들 1월 달에 뭐를 forecast 했는지 보고 응? 끝에 가서 계속 올려갖고 맞았다 그러는데 금년에는 난 또 거꾸로 갈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미국 주식은 미국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미국 주식은 이게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 earnings가 sustain 할 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까 내릴 것 같다고 하신 게 주식이 미국 주식이 빠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옆자리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금년에는 주식이 드디어 2년 쫙쫙 떴는데 금년에는 옆자리 갈 거고 뭐 10% correction이 너무 오랫동안 안 와서 뭐 이런 게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개미분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을 사는데 그분들은 헤드라인 센시티브. 네. 헤드라인이 걱정되면은 막 파시는 분들이야. 그러면은 발라틸리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금년에는 이 broadening out. 작년 11월 여름부터 5월인가부터 equal weight를 푸시했는데 네. recommend 했는데 11월까지 잘 가다가 12월에 마켓이 correct를 아예 했잖아요. 12월 중간부터. 그럴 때 글로벌 개미분들이 다 택만 샀어. 그러다 보니까 택은 다시 제자리 갔고 equal weight 많이 underperform 했어요. 네네. 번 돈 다 relatively 이 혜택 본 거 다 뺏겼어. 네. 그래서 금년도 그 broadening out를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투자가들이. 네. 그래서 저는 value, financial, industrial, manufacturing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해요. manufacturing, financial 하고 mid cap. 네. 하고 뭐 좀 high quality small cap. 네. 그 비율을 아직도 지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그 개미분들이 결정하겠지만 그 빅텍은 언제 안 좋아질 건지는 두고 봐야 돼. 네. 아직도 좋을 것 같아. 돈이 계속 오니까. 네. 그지만 거기를 계속 사시고 싶으시면 그건 알아야 돼요. P를 보든 price to book을 보든 historical all time high.
그 하이 퀄리티 스몰 캡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네, 하셨었는데 맞아요. 그 이 미국 그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 점점 이제 그 탑 large cap 말고도 퍼져나간다는 뷰를 갖고 계신다면 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러셀 2000 같은 네. 좀 로우 퀄리티도 섞여 Right. 있는 인덱스가 차라리 더 높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요? 맞아요. 경제가 막 좋아지면은 제일 위험한 주식이 제일 잘 돼요. 그쵸. 그게 러셀 2000인데 지금 사이클은 mid에서 late로 넘어가는 사이클이라서 미국 주식이 잘 되는 쪽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많이 잘 된다는 거는 예상 못하고 너무 비싸니까. 하지만 그 발라틸리가 많다 보니까 러셀 2000은 이익이 너무 없어서 막 쫙쫙 올라가는 early 사이클이 아닌 상 굳이 사갖고 발라틸리가 너무 심한 거를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금년도 뭐 US exception 너무 잘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러셀 2000이 제일 잘 가겠죠. 네.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되죠. 이게 그냥 뭐라 그러나 도박도 아니고 투자인데 밸런스를 리스크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저는 퀄리티 쪽으로 가고 그럼 금년에 잘 되는 게 베이스 케이스지만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이제 테러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돌아오냐.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갖고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꺾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금년 뭐 3분기, 2분기, 3분기, 여름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이게 멈추고 다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꼭 온다는 건 아니지만 지켜봐야 돼요. 네. 그 말씀하신 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레이트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뷰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레이트 사이클이 아니다. 오히려 약간 early mid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롤링 미국이 큰 뭐 리세션을 맞아요. 경험하진 않았지만 Right. 어떤 롤링 리세션, pockets of recession을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early to mid 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리세션이 이렇게 섹터별로 벌써 겪었으니까 그런 리얼 에스테이트 뭐 이런 데는 아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예 내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터면은 이제 bottoming process 아직도 뭐 commercial real estate 지금 막 살 건 아니지만 조심하게 opportunity가 생겼어요. 네. 너무 싼 가격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다 회사를 돌아오라는 게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commercial property 어느 미국의 도시 대도시에서 먼저 회복될지 모르지만 회복 방향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데 아직 저는 early mid는 아닌 것 같아요. mid면 mid이지 네네. mid late. Got it. 그 미국 외 ex-US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리고 특히 그 환율 리스크, 트랜슬레이션 리스크도 감안을 해서 예. 답을 해주시면 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달러를 첫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요. 저는 금년 안에 1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금년 안에 외국 투자를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중국은 작년 9월 초부터 제가 샀어요. 그때 그 중국 피스컬 푼다 그래서 근데 좀 풀더니 주식을 빵 뜨더니 이제 프레지던시가 조금 이제 지켜봐도 되겠다 하고 질질 끄시는데 더 풀어야 돼요. 지금 주식이 더 안 풀면 계속 내려오고 그러면은 하여튼 2015년 보면은 중국이 150 빌리언 피스컬을 한다 그러고 끝에 가서는 2년 후에 500 했어요. 네. 3배를 더 했어.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걸 믿고 중국은 사고 커머디티도 사고 커머디티는 중국한테 혜택 받고 만약 인플레이션 다시 생기면은 혜택 받고 두 가지 이유로 그걸 믿으면은 그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믿으면 나는 둘 다 믿어요. 믿으면은 사면 좋은 것 같고 기름만 빼고 그리고 미국의 natural gas, natural gas은 geography
마다 달라요. 유럽은 막 40불이고 미국은 3불 50점 막 이래요. 내추럴 가스가. 그래서 미국 LNG 회사들, 주식들 네.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아르비트라지가 생길 것 같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거 엑스포트 하라 그럴 거고. 네. 근데 기름은 좀 힘들 것 같아. 기름은 글로벌 프라이싱인데 기름은 계속 이 뭐라 그러나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좋은 것 같고 한국도 이게 uncertainty가 한두 달, 석 달 안에 끝나면은 너무 싸니까 한국은 재벌 디스카운트가 있고 데모그래픽 디스카운트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싸요. 네. 그래서 한국도 언젠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난 좀 더 깨지는 걸 기다리는데 깨진다는 게 뭐 나쁜 의미로 깨진 게 아니라 아직도 volatility가 있으니까 이거 bottoming process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환율도 그렇고 주식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근데 한국 정부가 뭐 지키고 뭐 이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막 심하게는 안 내려가지만 좀 더 싸질 수 있고 유럽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너무 문제를 일으키고 독일이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스 값이 이렇게 높으면은 힘들어요. 뭐 네네. 매니팩처링이. 근데 독일은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인데 이렇게 봐요. 전쟁이 끝나든 무슨 캐탈리스트로 유럽은 빵 뜰 수 있어요. 네. 주식이 너무 싸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을 이제 아직 못 잡았어 다. 근데 투자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트레이드를 잘할 거면은 한번 지켜봤다.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사는데 길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structural improvement가 없고 1번은 아예 좋아해요. 네네. 12월 달에 1번이 좀 싸져 갖고 샀어요. 환율도 너무 싸졌고 이제 환율도 이제 다시 145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BOJ가 이제 1월 아니면 3월에 하이킹한다는데 난 1월에 하이킹한다고 생각해요. 12월에 한다 그러다가 1월로 미뤘는데 이걸 3월로 미룬다는 사람이 있는데 환율 때문에 1월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일본은 한 2, 3년 즐길 수 있는 나라니까 주식이 싸고 환율이 싸서 샀고 한국은 좀 더 지켜봐서 사고 중국은 벌써 샀어요. 9월 달부터. 네네. 그러고서 더 샀어요. 솔직히 올라갔다 내려온 때. 그러고 달러를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달러도 70년대 그때 하이퍼인플레이션 미국 이자 막 쫙쫙 올릴 때 빼고는 진짜 히스토리컬 하이 너무 네. 높아갖고 이게 달러가 이제는 꺾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유럽 회복하고 일본 회복하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조금 오는데 emerging market은 달러가 약해지지 않는 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를 지켜보고 emerging market. 차이나도 emerging이니까 차이나 플러스 emerging을 하려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돼. 네. 그 중국을 좋아하시는 비유.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 근데 이제 중국을 이제 어트랙티브하게 보시는 네. 그 뷰가 경제가 돌아선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너무 싸서 얼마나 더 떨어질 건가. 네.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바텀이 플로어가 있다. 왜 네. 다시 9월달 그 가격으로 갈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 전에 C가 또 피스크를 한다. 지금은 3월 전에는 안 할 위기가 있고 트럼프가 진짜 심하게 테러프 때리면 할 수 없이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돈을 막 풀어야 돼요. 컨슈머들한테도 풀고 집도 더 지어주고 집 사갖고 그 건축 회사들이 망해서 안 지어주면 돈은 냈는데 집이 없어. 그 사람들 집을 지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은 돈을 풀어야 돼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지금 경제를 뭐 살리기 위한 노력도 있고 또 회사들의 어떤 리턴을 부스트하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Right. 이게 뭐 경제를 살린다는 게 뭐 노력만 한다고 하고 싶다고만 되는 거는 아니고 네. 롱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본의 이런 경제적 그 이슈의 그 원인들 Yeah. 뭐 인구 문제도 그렇고 Right. 그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롱텀으로 아니면 아니죠. 네. 아니죠. 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데모그래픽 문제는 진짜로 안 좋아요. 한국이 제일 안 좋고. 그리고 일본은 한 2, 3년 아직 너무 싸니까 relative P가 너무 싸니까 이게
에버리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는 거고 지금 드디어 코퍼레이트 액션이 시작돼 갖고 그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프리미엄으로 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래서 진짜로 10년, 15년 옌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충분히 200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너무 약해졌으니까 다시 145 방향으로 BOJ가 하이킹하면 갈 수 있다고 믿고 네. 솔직히 한국도 내가 10년, 15년 전망하면 깜짝 놀랄 거라서 안 할 건데 네네. 저번에 1500 전망했다고 엄청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지금 1500 지금 국민연금만 아니었으면 1500 충분히 갔어요. 그러고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길게 봐서 데모그래픽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고 그 corporate restructuring 한국도 그걸 해야 시스템 일본 같이 해야 되는데 한국은 재벌 시스템이 너무 강하니까 일본보다 더 강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두고 봐야 돼요. 길게 천천히 해야지 하루아침에 막 뭘 깨부시면은 한국 경제는 재벌들이 회사들이 끌고 가는 건데 네. 이거를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네. 천천히는 해야 되겠죠. 그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그 미국의 이 어떤 성장 촉진 정책, pro-growth policies,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어떤 inflation, potential inflation, Yeah. re-acceleration of inflation,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금리, Yeah. 이런 릴레이션십들이 2025년에 어떻게 플레이아웃 할 Right. 걸로 보시나요? 내가 이 말을 먼저 할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의 tariff negotiation 때문에 협박이든 이게 진짜 할 건지는 그러니까 협박만 한다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뭘 몇 번 때리겠죠. 네. 왜냐면은 이게 협박 아니다고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거는 by the dip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가는 방향인데 다시 올라간다. 그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보일 거예요. 천천히 인플레이션 다시 들어오니까. 천천히 들어왔다 한번 방향 잡히면은 끈적끈적하게 가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바이러딥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겁먹어야 돼 진짜로. 그래서 커렉션이 와도 그거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2분기에 3분기 넘어가면서 이 인플레이션 꺾이는 게 멈추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꽤 높다고 봐요. 그리고 마켓도 지금 35%가 페드가 더 이상 못 내린다 해서 다시 올린다에 가 있어요. 마켓 자체가. 근데 그게 걱정스럽게 저도 봐서 지금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한 한두 명의 스트래티지스트 분들이 인스티튜셔널 투자가들이 6% 간다. 저도 언젠가 next 2 years, 2년, 3년 안에 6% 볼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 그러면은. 근데 저는 지금 채권 이자가 10년짜리가 4.75 거짐 찍을까 말까 하고 5.25 저는 그 리미트 오더 걸어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자로 안 가요. 그렇게 되면 주식이 한번 커렉션 되고 다시 그 이자가 내려오고 그렇지만 2년, 3년으로 보면은 6%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다음 6개월에는 뭐 4.75, 5.25까지도 가능하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쫙쫙 너무 짧은 시간,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이에요. 가면은 한번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있다. 충분히 있다. 어떤 요소들이 가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어떤 팩터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나요? tariff 매기면은 당분간 tariff는 long-term inflation을 만들진 않지만 스파이크, temporary 스파이크가 있을 수 있고 그럼 페드가 못 내려요. 네. 그러고 그 tariff 때문에 다른 경제들이 약해지고 리세션이 만약 생기면 달러가 세지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네네. 그 적당한 밸런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멈춰갖고 페드가 멈추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적당한 밸런스를 다 이제 이루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가 딱 프레지던트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은 이분은 주식에 예민하고 negotiation 택틱을 하려고 협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전 세계가 그래 미국 졌다. 미국의 네가 느끼는 미국의 디스애드밴티지 돌려줄게. 아메리카가 전 세계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이러면은 태프 안 올려. 근데 그걸 쉽게 안 주겠죠. 네. 협박하고 좀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다시 뺏는 거야. 네. 도널드 트럼프는 40년 역사, 40년 전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인터뷰 보면은 그때부터 그랬어. 전 세계가 미국을 에서 뺏는다. 네. 그걸 되찾아야 된다. 네. 이 사람은 진짜 한 가지는 컨시스턴트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로 전 세계가 미국을 take advantage 한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받을 거야. 네. 그래서 한국한테도 협박하고 전 세계한테 협박할 거예요. 뭐 네이터한테 너희들 왜 우리가 굳이 네이터한테 돈? 그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맞긴 맞아. 왜 독일보다 미국이 네이터에다 돈을 더 내? 네. 그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려면 네. 그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야 예. 그게 가능하지. 맞아요. 예, 그런 그 S&P 회사들의 어떤 earning이 외국에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Right.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잘 Right. 지켜줘야 된다. Right. 예. 왜냐면 S&P 500 회사들, 미국 회사들 보면은 60%가 외국에서 와요. 이익이, 수익이. 이렇게 되면은 테프를 먹여갖고 유럽의 리세션을 일으키고 뭐 아시아의 리세션을 일으키고 이러면은 S&P earnings가 안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밸런스예요. 네. 그 지금 여러 이제 뭐 자산군 에셋 클래스를 커버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장 확신하는 highest conviction 그 투자 뷰는 어떤 건가요? 미국 안에서는 아직도 저는 빅텍은 진짜 언제 끝나는 불타는 게 언제 끝나는 거는 네. 개미분들이 결정할 거니까 모르겠지만 계속 돈을 equal weight, value, mid-cap, financial, industrial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네, 빅텍만 계속 가니까 무슨 바보 같은 말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쪽만. 근데 이렇게 말할게요. 금년에 적당히 욕심내고 막 모멘텀만 체이스하는 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highest conviction 뷰다. 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이 컨센서스의 반대편에 있는 contrarian 뷰는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중국한테 조금 중국은 그래도 안 좋아. 네. 근데 저는 길게는 안 갖고 있겠지만 3개월, 6개월 생각하고 9월 초에 샀는데 지금은 6개월, 9개월 생각하고 한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경제를 보실 때 예. 어떤 과잉, 엑세스가 예.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분야도 혹시 있을까요? 빅텍? 그러니까 주식 밸류에이션을 보면 너무 비싸요. 네. PE, PB. 액세스. 그거 빼고는 인플레이션? 다시 인플레이션이 되돌아올까? 네. 그러면은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네. 그 government deficit, 정부 데피시트에 대해서도 sorry.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right. 어떤 죄송해요. 이런 그것도. 액세스. 예. 뭐 액세스도 그 바슨 그 트레셔리 세크레터리가 옐렌이 남겨준 숙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리스펙트를 많이 받는 분이지만 그분의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이분이 이 숙제를 어떻게 풀까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분은 3% fiscal deficit을 타겟으로 가는데 지금 6%, 7%막 이렇게 가고 있는 미국의 deficit을 어떻게 줄일까? 네. 트럼프는 돈을 계속 쓰고 싶은데 네. 어떻게? 그리고 봐요. 그 작년에 캘린더 이펙트도 보면은 그 president election 할 때 그 들어온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원래 네. 왜냐면 re-election 때문에 네. 경제가 튼튼해야 되니까 엄청 써갖고 돈이 없어. 네. 그래서 옐렌이 나가면서 돈을 다 쓰고 나갔어. 그럼 바슨이 트럼프 계속 이 fiscal spending을 유지하고 텍스 컷을 유지하려면은 돈을 쓰게 해줘야 돼. 근데 3% fiscal deficit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걸 어떻게 밸런스해? 트레시가 지금 돈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슈언스를 더 해야 돼. 그럼 6%가 더 possible하고 인플레이션이 뜰까 안 뜰까 이래서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네. actually. 그 미국의 이 정부의 부채, government debt이 어마어마한 레벨까지 이제 컸고, 하지만 그 이슈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네. 사실 딱히 액션업을 하지는 않다. 뭐 올해의 이슈도 아니고 뭐 Right. 내년의 이슈도 맞아요. 아마 아닐 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뷰가 보통 대부분인데 예, 예. CIO님은 이제 이 투자 일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이런 리스크, 이런 종류의 네.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3개월, 6개월, 1년까지도 볼까 말까 하는 아셋인데 그렇게 길게는 안 봐요. 뭐 그렇게 막 계산하면은 솔직히 미국의 fiscal deficit이나 한국의 demographic 문제나 길게 미리 볼 거면은 문제예요. 근데 긴 문제는 해결이 될 방법이 있으니까 안 볼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6개월에서 1년 보면 멀리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CIO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이 비트코인 도입, adoption이 현재 거기에 이제 상당한 기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기관 투자자로서 CIO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아요. 저희 보험회사, 미국의 여러 보험회사도 disruptive technology, 벤처 이런 걸 투자를 해갖고 비트코인도 포함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건 지켜보려고 투자하는 거고 돈을 뿌린 다음에 disruption이 어떻게 오냐 지켜보려고 투자한 거지 asset class 막 돈 벌려고 투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이런 asset이 진짜로 institutional 분들한테 크게 혜택을 보려면은 그러니까 inclusion을 받으려면 volatility가 줄어들어야 돼요. 너무 volatile. commodity도 많은 분들이 안 사는 이유가 너무 volatile해서. 그래서 첫째, volatility가 줄어들어야 돼 많이. 그 전에는 이거를 투자하려고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예.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이제 감히 제가 한번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